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이혼한 후로 계속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왔어요. 어릴 적에 외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우리 셋이 함께 살았었죠. 아버지, 지금도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시는 게 어떠세요? 세진아, 너 참 이러네. 아버지가 결혼하면 집 나가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면 언제든지 내가 나갈 거예요. 응, 아버지 씨. 아버지, 지금까지 그 말 기억하셔야 해요. 그건 제가 어렸을 적에 철없이 한 말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린애의 말을 무시하고 좋은 분 나타나면 빨리 재혼하셔야 해요. 우리 딸이 한 입 가지고 두 마리 말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저 글쎄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제가 어려서 모르고 그런 말씀드렸던 거 아직도 정말 후회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분 만나면 전하면 될 거려. 너 시집가야 할 나이 되면 아버지가 걱정해서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아버지, 그런 말은 아니야. 그리고 저 결혼 생각은 없어요. 이제 결혼보다 안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날 존중하셔서 너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혼자 늙어가는 거 아버지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런 분을 만나면 저도 시집 갈게요. 그럼 시집 보내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먼저 묶어버리세요. 딸이 시집을 보내려고 하면서 어렵게 장가를 가야 한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가라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당신도 아버지한테 혼자 자다 가라는 소리 그만해. 어쨌든 제 아버지는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오늘은 세진이랑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가려고 했어요. 좋아하는데 세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고 놀이동산도 가고. 아, 신나요. 토요일도 아닌데 어린이날도 아닌데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대신 아버지가 아는 아줌마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냐고 했어요. 아줌마는 세진이도 만나면 아주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집에 가니 참된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진아.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하시네. 세진이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지만 세진이는 아버지가 재혼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새엄마가 필요 없고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는 건 싫지 않아요. 저는 혹시 아빠 모습에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파하면은 김지만 딸님을 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감사하고 그 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애처빤이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시절 서랍장 아래쪽에 아버지의 일기와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릴 적의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부부의 길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회가 깊어질수록 그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선택한 것을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며칠 안에 이웃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 죽지 않고 저를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데 이는 힘들고 사람들의 천시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직업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여전히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며 30년이 넘게 이 직업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아버지가 일을 하는 동안 저를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돈 문제로 인해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희생에 대해 말할 때 제가 만족해하며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 아파왔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책임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고로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고 아들 세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초복이라면 내 속은 덜 상하게 해줬을 텐데. 그리고 세진이를 보면 10년 더 늙은 기분이 들어요. 아이고, 어머니께서 세진이 보는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야 했어요. 세진이가 잠들었으니 제 말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부족하다고 했으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서방을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왜 바람을 피웠니? 어찌하여 내가 이혼했다고 말도 못하는지. 이혼이란 사랑도 아니고 광고에서 뭐 하는가요? 남들에게 수군거리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들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지만 뒤돌아보면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너무 끈질기니까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인거려. 속이 말끔히 들어쬐일 것이 분명하네요. 아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 사람 말은 아예 꺼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늙은이는 짓거리는 게 주책이 아닌데 저는 엄한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아니면서 왜 계속 말을 꺼내고 있죠? 인연이 아닌 사람을 만나 한마디를 덮고 살다 보니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진이가 잘 자라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텐데 걱정이 있어요. 저희 세진이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의 지난 30년간은 오로지 열심히 일하고 우리 딸을 키우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 교육과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어요. 우리 세진이에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돈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세진이는 모범생이고 장차의사가 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외비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버지의 과외는 끝났으니 옷이 구멍난 패딩이나 재킷을 사세요. 혹 실내로 나가야 할 때가 올지 모르니까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는데 비싼 패딩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의사가 되면 아버지는 너를 믿고 기뻐할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니까 세진이 생각지 마세요. 의사는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아버지가 의사가 되는 것이 원하시는 대로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겁게 하는 것만 중요하니까요. 저 꼭 의사 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꼭 의대 가겠어요. 아빠,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의사가 되든 아니든 아빠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최고의 소원이라고 해요. 아빠의 헌신과 나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남들은 6개월 과외를 하지만 저는 3개월만 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기도 했고 아등바등 독학에 매달렸어요. 세진아, 선생님. 과외 경력 20년의 너처럼 독한 학생은 처음 봤어. 어떻게 숙제를 해 나간 건데? 다음번 챕터까지 싹 다 푼 게 어때? 미안해요. 쌤, 저희 아빠가 너무 힘들게 과외비를 내주셔서 솔직히 말해 진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제가 관도 선생님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기가 많아. 다른 친구 들어오는 게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패기 있는 게 아니라 쌤이 공부한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리페이스에 맞춰서 진도를 한번 빨리 나가봐요. 감사합니다 쌤. 너희 3학년의 생활 내내 거의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 세진아, 왜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매일 책상이나 책상 밑에서 잠을 자? 침대에서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고 아침 공부를 못할 텐데. 하지만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자야지.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중간중간 공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걱정 말라고.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잠은 침대에서 자세요. 너는 일어나지 못할 때, 아빠가 출근할 때 새벽에 너를 깨울 거야. 너가 편히 자다가 일어나기 어려울까봐 그래요. 주말이나 많이 피곤하면 걱정하지 마라. 누가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닮았다는 게 악착 같은 걸 닮은 건 다 아빠 빼박인걸. 그런가? 아빠는 세진이 귀가 문자 같은가 봐. 우리 딸 때문에 아빠가 힘들게 살고 있나 보다. 아빠는 이혼 전에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마시는 걸 좋아했대. 그러나 이혼하고 나를 키우게 되니까 그 버릇이 사라진 아빠였어. 어른이 되고 보니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단한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아빠에게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여전히 크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한 번에 합격한 것도 아빠 덕분이었어. 아빠, 나 합격했어. 그것도 두 곳에서 한 곳은 차석이고 한 곳은 장학금 없이 합격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말 수고 많았어. 아빠는 세진이가 꼭 해낼 줄 알았어. 아빠도 수고 많이 했어. 난 의사가 돼서 아빠를 호강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너도 연애를 해서 시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시집을 가요? 내가 아빠와 함께 평생을 살 거라던 농담처럼 해온 말이 진실이 된 것인지 나는 대학 시절 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없이 보냈습니다. 의대 공부는 원래 공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외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과 레지던트 공부로 인해 연애할 여력이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인이신 분과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나는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서요. 지난번 의대 동물 모임에서 축사를 하다가 한 분이 박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제왕님인 것 같더라고요. 최 교수님이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최 교수님께 전화해서 그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나니 사회적으로 얽힌 인맥을 이용해 접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미인이나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라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이용해 귀찮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보통은 거절했지만 담당 교수나 직속 선배를 걸고 하는 제안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님들이 소개시킨 분들과의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환경미안이라고 하세요. 그렇군요. 박 선생님께서 이제 의사가 되어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시나요? 일을 하라는 결심을 하신 모양인가 봐요. 힘들어서 관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아직은 아픈 틈이 없어 정신이 몽롱해진 아버지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어르신들께서도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박 선생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좀 더 편안한 직장을 찾으라고 도와주시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아버지의 직업이 포미가 없다고 하셨나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 중세 시대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꿀리는 집안이 없지만 환경을 잘 돌본다고 말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선 상대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쪽 집안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조건을 갖춘 상대를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시대에 차고적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선 짜리를 만나면 19세 때는 불편한 질문을 듣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씁쓸한 만남을 거부하곤 해요. 인위적인 만남을 싫어하고 맞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거절해온 거죠. 세진아, 넌 정말 퍽을 버렸지. 정말 영웅된다고 늙어지게 해줄 건 아니니까. 요즘에도 그런 걱정을 하냐? 맞선하는 남자들이 시대착오적이라는데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해 시가란 마음이지 소개팅을 안 해도 연애를 평생 못 할 것 같아. 맞선 같은 거 안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연애를 안 한다고 하냐? 넌 솔로 아닌데 페이스만 봐도 넌 여신으로 늙어 죽는 거 시간 문제야. 소녀기를 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넌 농담해. 지금 하나도 안 웃길 테니까 제발 억지로라도 한번 만나보자고 생각해. 넌 너무 나태해.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 꽤 괜찮아. 결혼은 잘 모르지만 연애는 삶의 윤활제가 되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너에게 추천하는 거야. 고정관념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선배를 아는데 이번 주에 소개팅 어때? 좋아. 너는 언제나 듬직한 친구야. 말을 들어야지. 내가 연애나 결혼에 무관심한 걱정을 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20년직 다음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세진아, 지금 바쁘니까 잠깐 약속이 있는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주식으로 다투느라 말다툼이 심해져서 낮부터 술에 취해 골목에 쓰러져 있어서 비켜달라고 했는데 자기 때렸다며 거짓말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 왔어요. 아빠가 지금 당장 거기 와 있어요.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하다가 진승 취객들과 시비를 거는 일이 흔한데
경찰서까지 간 건 처음이었고 나는 놀랐다.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취했다고 해서 맨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죄도 아니고 때리진 않았어. 공범이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고 합의에 실패해서 변호사도 선임했고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 아버지의 이름은 박철원 씨이고 저는 박세진 씨야. 혹시 직업이 의사이야?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우연한 일이 있네.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경찰서에서 받은 조서를 놓지 못해 소개팅 놓은 남자였어. 알겠어. 친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가 소개팅하던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어. 민정이가 좀 지르지만 어쨌든 미안해. 미리 연락을 못 해줘서 죄송해. 어쨌든 아버지 사건을 처리하러 왔으니까 사건 당일부터 이야기를 나누자. 소개팅하던 변호사가 차분하게 아버지가 억울한 일에 대해 FK 범죄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판결까지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에 이를 듯 했지만 CCTV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주로 주차하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건 발생 시점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세를 많이 졌고 변호사님께 대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개팅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결혼을 미루지 말고 어떨까요? 당신은 비온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지만 제게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당신을 만나서부터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아, 그리고 명석 씨, 하고 싶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곤 뭐야? 솔직히 너와 결혼하고 싶지만 내 아버지 혼자 계신 데가 너무 걱정돼. 너도 알 것 같아. 내 아버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아버지가 나를 키우신 분이라 결혼하면 혼자 남아 계시게 되면 어떨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자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너에게 청혼했어. 그게 어떤 말이냐고. 나는 결혼하면서 장인어른과 함께 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집은 이런저런 일로 얻은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신혼집은 말 안 했어. 그건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미 장인어른께 말은 해놨어. 결혼해. 너와 내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야. 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그 어떤 청청보다도 감동받았어. 사실 나는 남자친구와 그 집에 인사를 드릴 준비가 됐어. 결국 그녀와는 달랐어. 하지만 나는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긴장돼. 부모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고 싶어.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좋다 여자가 며느리로 최고다. 조이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집은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었다. 재력이 남다른 것 같더군요. 자기네 집 이렇게 부자였어.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평범한 월급쟁이 변호사처럼 얘기하더니 그거 다 연기였어. 연기라니. 내가 왜 쓸데없이 자기 앞에서 연기를 해? 내가 평범한 월급쟁이 변호사인 것도 사실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재력이 있으시지만 사 물려받는 건 형이고 또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 안 하고 기부하실 거라고 공표하는 분이라고. 아무튼 알겠어.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집이 당신 집이라니 좀 당황스럽다. 자기야, 부담 가질 것 없어. 말했다시피 아버진 유상 생속 안 한다. 옛날부터 선언하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 소각으로 며느리지만 조건 보고 그러는 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널찍한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부모님 내외께서 절 반겨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세진이 합니다. 내가 세진이 그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구나. 반갑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처음이라 나도 설고 긴장이 되더구나. 불편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렴. 반가워요. 그러나 당신 얼굴이 어머나 진짜 우리 가정부랑 똑같아 보인다고요. 당신은 처음 뵌 사람에게 그런 신뢰의 말을 하는 건 어디서요?
진짜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도 봐봐요. 어떻게 봐도 너무 닮았어요. 좀 생각하며 집 안에 들어갔어요. 시부모님을 따라 들어간 나는 조금 부러울 만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몇몇의 남자친구의 재력을 살짝 느낄 수 있네요. 부엌 쪽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니야, 너 왜 갑자기 뛰쳐가? 세진아, 왜 그래? 당신이 아까 그런 말에서 불편한 건가요?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가 뒤에서 들리긴 했지만 난 그런 얘기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집을 뛰쳐나간 이유는 가정부 아주머니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예전에 우리 아빠를 버리고 남자를 따라 나간 친정 어머니입니다. 어릴 적에 엄마와 헤어진 후에도 엄마의 젊었을 때 사진 몇 장이 앨범에 남아 있었는데 그런 사진으로도 엄마 얼굴을 아직도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참 신기했어요. 엄마란 존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 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있나 싶었죠. 엄마는 사회적인 이유로 아빠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유린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짐가방을 싸며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죠. 난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냐고 장조림을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엄마를 받아들이기 전에 10번만 더 잠을 자면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고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나갈 때 치맛자락을 잡았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여행 가면 안 돼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세진아, 엄마는 여행을 가야 해. 지금 그럼 세진이도 데려가요. 나도 데려가요. 아빠가 돌아오실 텐데 아빠 곁에 세진이가 있어야지. 엄마는 엉엉운절을 뿌리치고 결로 나갔다. 유리창을 열고 엄마의 뒷모습을 봤는데 아저씨 한 명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나오자 짐 가방을 받아들고 차 트렁크에 싣고 떠나버렸다. 엄마는 약속한 열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장조림이 가장 싫어하는 반찬 중 하나가 되었다. 미안해. 당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와서. 세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너를 서운하게 만든 일이 있었니?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죄송하지. 인사도 없이 뛰쳐나와서. 너, 혹시 우리 집 가정부와 주머니 때문이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그분은 내 친엄마야. 세진아, 안 그래도 지금 가정부. 할머니께서 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난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야. 나와 아빠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난 용서하지 못할 거야. 세진아, 넌 내 어머니가 아니고라고 모른다. 라 한참 남자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더니 갑자기 시댁의 가정부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왔다.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고 난 기이한 고백을 들었다. 넌 너의 모친이야 라며. 그렇다. 세진아, 넌 내 부인 아니며 너의 친모도 아니야. 너의 어머니는 내 동생이자 우리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인생 그런 일이 있다. 오늘 너와의 만남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너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란 여자가 되었네. 그래서 할머니는 나의 이모인 것을 알아. 그럼 내 엄마는 어디 있어? 당신의 엄마는 3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어. 그것도 먼 나라에서 사망해서 시체를 한국으로 돌려야 했어. 그 후에 바쁜 일정으로 연락 못한 것은 미안해. 예전에 당신의 엄마 때문에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들었었지. 나도 그때 당신에게 연락해야 했었지만 가족들이 막았고 미안해. 정말이지. 당신과의 연락이 필요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막어서 그게 죄송해. 실은 당신도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엄마가 사라지는 줄도 몰랐는데 오해가 생겨서 미안해했지. 그때 이모도 견디지 못하고 울며 쏟아내신다. 당신과 이모는 서로 말없이 우는데 엄마가 없는 당신을 이모가 걱정한 것이었어. 어떻게나 잘 자라주어 고마우니
세진아.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이모는 생각했고, 지난 시간에 이모가 전혀 알려주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속에서 이제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길 빈다. 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이모, 나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단지 내 엄마가 너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너를 그런 채로 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영원히 고통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 엄마가 함께 떠난 남자는 사실 내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집안에서 반대하는 소음으로 인해 결혼이 어려웠었고, 내 아빠와 결혼했지만 우연히 다시 만나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 그 사람이 아프니까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세진아, 내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변명이 소용이 있어? 알아.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내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병을 고쳤다고 해서 어머니와 그 남자는 미국으로 갔다가 5년 동안 투병하다가 그 남자가 명백히 나아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날 버린 후에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을 텐데요.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 몰려왔어요. 거기에는 이모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어머니가 이런 우연을 만든 것 같네요. 어머니와 이모와의 만남은 의도치 않게 상견례 자리로 이어졌고, 어루만져야 했던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결국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착한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결혼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가정을 그만두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그럼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제 이모의 병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미루고 이모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여, 미안해. 하지만 이모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신혼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당신의 선택은 당연한 거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도 어차피 기쁜 여행이 아니야? 내가 떠나도 이모님을 부담하고 신경 써주기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유방암을 겪었던 이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었지만 얼마 후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초기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기적 같은 호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관리를 잘해 나으면 완치될 수 있을 거야? 세진아, 고생했다. 너희 부부가 이모를 위해 신혼여행도 못 떠나고 도와준 덕분에 잘 되었지. 이모가 잘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돌봐줘.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몇 계절이 지난 후 이모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떠납니다. 남편과 저는 미뤄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전에 엄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무덤을 찾아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무덤은 강릉 지역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세진아, 이 무덤 앞에 엄마의 사진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저 엄마의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인데 그곳에 다다르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치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았던 것처럼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인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에이나, 그만 울어. 너무 울면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 좋은 날 찾아봤더니 너무 울면 안 돼? 엄마, 최진이 왔어. 그러고 나면 다시 울음이 시작되었고 그 모습을 껴안아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뤄뒀던 신혼여행도 잘 다녔고 결혼 한 번으로 저에게 쌍둥이가 생겼어요. 세진아, 너 쌍둥이 임신했다 들었는데 아빤 시험관 시술 안 받았는데 어떻게 쌍둥이 임신을 했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좀 쉬게 해줘야겠다. 돌봄이 필요한데 제게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 이모님, 세진아네 아빠가 편안할 때만 아이들을 돌보기 원하는 이모님입니다. 이모님의 반응을 좀 걱정했었지만 아빠는 걱정 없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간이 약이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라고 아빠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쌍둥이들을 돌보면 아빠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행히 아빠는 이모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최근에 이사 온 이모는 쌍둥이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임신 중인 이모를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모는 젊음과 활력을 넘치게 보여요. 치료비 없이도 암을 이겨낸 이모는 이제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진아네는 걱정과 보호 속에서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이모는 산후조리를 잘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맛있는 미역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먹으면 건강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며 이모는 여자는 평생 골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푹푹 떠먹고 나물도 다 먹어라. 예, 이모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해줬을 법한 살뜰한 보살핌을 제게 해주시는 이모입니다. 내 엄마가 살아생전 너 시집가는 일이며 아기나 사후조리 같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더니 이렇게라도 내가 내 엄마 대신 보살펴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모는 엄마랑 사이가 좋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였어. 세상에서 날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지. 널 엄마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평생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라 내 엄마 몫까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이모 심정이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엄마 한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말이야. 이모 저는 이제 엄마 다 용서했어요. 이모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거고 이모는 이모 자리에서 내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모 별 말씀을 아기 깨기 전에 너도 얼른 한숨 자들려. 친정엄마가 없는 산모들은 좀 서러운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전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오하고 있었는데 분에 넘치는 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싶을 만큼 이모는 헌신적으로 저와 아기를 돌봐주십니다. 이번 달부터 이모가 아무리 거절하셔도 용돈을 드리려고 남편과 결론을. 당신을 만난 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모도 만나고 엄마 소식도 듣고 또 엄마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천생연분인 걸 이제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해요. 음악